지금 이제 5월 초를 맞아서 대광어 시즌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광어킬러 형님께서 동성호 선장님의 그 액션법 바닥 찍고 살짝 얇게 들고 다니는 그 액션법 소개해서 화제가 됐는데,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초급자 편하고 중급자들이 좀 알아둘 만한 우리 노하우를 한 수 크게 많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멋지세요, 선장님. 예. 예. 오늘 팔자 주인공 축하해요. 아니 너무 운이 좋았습니다. 되게 대광어는 어쨌든 운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운이 왔을 때 잡아내야 되는데 오늘도 선수에서 내가 볼 때 9자 이상급 되는데 치고 나가는 예. 배 밑으로 치고 들어갔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일단 전편의 그 액션법에 대해서 진짜 너무 쉽고 너무 간결하게 잘 알려주셨다 예.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 예. 오늘은 이제 동선 선장님으로서 어떤 그 초보자들한테 강어 다운샷 초보자분들한테 하실 그런 예. 그 좋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팁 자, 같은 것들. 일단은 보통은 우럭 이를 잡다가 네. 광어 쪽으로 넘어오는 초보분들이 사실은 이제 광어는 기술로 한 70% 잡고요, 재수로 한 30% 잡아요. 근데 우럭은 반대지만, 예. 그래서 이거는 보통 재수로 이렇게 자기가 물면 잡히겠지 이제 그렇게 잡는 고기가 아니고 네. 기술로 잡다 보니 아마 광어 다운샷이 좀 이렇게 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좀 거기에 또 심취하는 분들이 많고. 네. 자, 제가 하는 다운샷만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입질 패턴도 다양하게 들어오고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아쉬운 게 입질이 받는 과정, 네. 그리고 입질을 받았을 때 숏바이트 나면 그걸 그냥 아쉽게만 생각하고 네.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숏바이트를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미 진행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운샷을 어느 정도 하신다는 분들은 이게 변화를 주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꼭 맞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본 결과 숏바이트가 현저히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또 조가도 좋고 히트 확률도 높고 해서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이걸 꼭 여기에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맞다 틀리다 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초보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하는 초보분들은 아마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제가 여기 배를 하면서 딱 초보분들, 한 번도 안 해본, 광따를 안 해본 분들을 지도를 딱 하고 옆에 세워놓고 지도를 딱 하고, 여기 보통 이제 광따를 좀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즌에서 실제 딱 해보면 마리수가 이 초보분이 훨씬 많이 잡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초보분들 시킨 대로 하거든. 그렇죠. 예, 시킨 대로 하니까 잡아. 그런데 조금 중급자는 가르쳐줘도 원래 습관이 나와요. 못 따라해. 따라하고 싶어도 갑자기 입질이 들어오면 원래 몸이 익힌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해보면 진짜 쉬워요. 광어 다운샷이. 고기 잡아내기가 너무 쉬운데 단 입질이 들어온다고 조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질을 받게끔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이제 다른 지역은 뽕돌을 보통은 40% 쓰죠. 뭐 서로 걸림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뽕돌을 굉장히 가볍게 씁니다. 몇 호부터 쓰냐면 뭐 10호, 12호, 14호, 뭐 좀 무겁게 쓰면 한 20호. 이제 사리 때 걸리면 25호까지 써봤어요. 30호는 잘 안 써봤어요. 그거는 이제 제 기준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안 날리고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해보시면은 정말 이 입질 패턴이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재밌어요. 낚시 자체가 재밌어요. 보통은 텅 때린다 요렇게만 보통 아시죠? 모르겠어. 40호를 쓰면 텅 때리는 입질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뽕돌을 가볍게 쓰면요 정말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입질이. 그리고 미세한 입질도 쉽게 받아낼 수도 있고 조가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입질을 받는 조건은 일단 뭐
저는 잘 안 흔들어요. 이렇게 고패질을 하죠. 이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좀 입질이 좀 없었고 대한 상태에서 뽕돌을 지면에서 딱 5cm 이내로만 내가 유지해서만 갈 수 있으면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입질 받을 확률이 베스트라서. 예, 훨씬 많았었어요. 어쨌든 네. 그러고 어쩔 때는 바닥을 툭툭툭툭툭 치고 가잖아요. 네. 자, 이때 요런 똑같은 입질이 들어와요. 그러면 초보분들 모릅니다. 고기가 자동으로 걸려가지고 뭐 초리대가 휘지 않는 이상은 와 이게 입질인지 잘 모르죠. 아, 입질인지 돌에 튄 건지 그렇죠,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탁탁탁탁 주면 탑 이게 이거를 보는 똑같아요. 입질 탕탕 톡톡톡 튀기는 거 하고 입질이 똑같게 들어와요. 그런 입질이 있어요. 네, 있어요. 텅 하는 입질은 한 70% 정도 네. 들어오고 나머지 30%는 아주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약한 입질. 우럭 같은 경우는 입질이 한 두 패턴 정도 들어오죠. 쿡 하거나 툭툭 이렇게 네. 우럭은 그렇게 들어오는데 광어는 내가 입질을 받아본 거로는 일단 20가지 이상은 넘어요. 엄청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재밌고 심지어 하나 잘 보시면 그 다운샷 하시다 보면 네. 갑자기 뽕돌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갑자기 무게가 없어. 100% 이거는 좀 큰 광어가 물은 건데 네. 보통은 뽕돌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초리대 흔들고 있습니다. 뽕돌 찾는다고. 네. 그러면 탁 나와버려요. 내가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액션을 조금 크게 해서 후킹을 하셔야 돼요. 대광어들이 점프할 때 큰 광어일수록 높이 떠오릅니다. 그러고 관성에 의해서 높이 팡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뽕돌도 같이 딸려 올라오겠죠. 그래서 뽕돌이 확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물살이나 조류나 해류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땐 퉁 때리는 게 있는데 어떨 때는 그 느낌이 전혀 없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입질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미세한 입질인데 이게 입질인가? 하고 살 들어보면 딱 걸려 있어. 자, 요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때 보면 아 이거 초보분들이 이걸 알겠나 하면서 이제 그래서 잡은 적도 있는데 자, 어쨌든 처음 하실 때는 뽕돌로 바닥을 읽어 나가는데 5초에 한 번씩만 찍어주면 돼요. 바닥에서 5cm 떠가는지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뚝 찍고 싹 들고 또 갔다가 5초에 또 살짝 내려서 바닥 찍히면 또 들고 가고 그럼 지형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대부분 그냥 끌고 가요. 그러면 지형은 올라오죠. 라인은 그대로죠. 그러면 벽면을 타고 웜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그런 부분만 조금 연습하시다 보면 입질 받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준비 과정이고 네. 이제 입질이 들어왔을 때 네. 오늘도 안타까운 부분들 오늘뿐만 아니고 매번 그래요. 그 좀 알려주려 해도 네. 이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이렇게 이분도 지금 딱 걸면서 뭐 드랙을 확 잠겨 버리는 바람에 그냥 터져 버렸는데 드랙을 거느렸죠. 절대 설정 드랙을 처음에 건드려 놓은 데에서 대광어는 특히 그렇습니다. 드랙을 어느 정도 딱 조절된 상태에서는 드랙을 첫째는 건드리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고기가 이제 떠오르거나 할 때는 이제 선장들이 이렇게 보고 풀어 조금만 푸세요. 조금 더 감으세요. 이제 그거는 조절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고 본인이 알면 그걸 알아서 조절할 부분이 있겠죠. 고수들은 그렇게. 근데 절대 감으면 100% 터지니까 절대 감으시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죠, 진짜. 오늘 보셨죠? 네. 야, 그렇게 터지는 거. 네, 진짜 와. 저도 경험해봤고. 네. 그 다음에 보통은 입질을 받았을 때 초보자들이 그래요. 입질인지 모르고 그냥 무거워서 네. 바닥 걸린 줄 알고 이렇게 땡기는 사람도 있고 한데 먼저 입질인지부터 이런 게 입질이구나라는 걸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입질 파악은 이렇게 바닥에 내리셔 가지고요. 바닥이 내렸다고 보고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초보자분들은요. 라인이 평평한 상태에서 줄을 여기를 잡고 올렸다가 놔보세요. 딱 요렇게 입질이 들어옵니다. 요런 느낌. 탕.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아주 약하게 통 들어올 때도 있고 퉁 하고 크게 들어올 때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살짝 띄우고 아무 느낌 없이 가다 보면 미세한 입질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퉁 해도.
그러니까 요래 딱 해봐, 아 입질이 이렇구나. 그 초보분들이 보통은 우럭처럼 쿡쿡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광어 다운샷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질이 안 오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느낌 난다. 그럼 입질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자, 싹. 자, 높이는 한 50cm 들어 올립니다. 한 50cm 들어 올리고 속도는 야, 아니 아직. 자, 입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50cm 들어 올리고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천천히 올리는 게 아니고, 자, 속도는 요 정도로. 자, 입질이 왔어요. 요 정도로. 자, 입질 왔어요. 요 정도로. 자, 야, 이래 갖고 뭔 고기가 걸리겠나 싶죠?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이제 잡아봅니다. 입질 왔다 보고, 자, 입질이 와고 고기가 걸렸죠? 싹 들어보면 초리대가 휩니다. 바로. 자, 이때 연속 동작으로 바로 이제 우리가 봐요. 만세하는 속력으로 쭉 듭니다. 자, 그러면 라인이 낚싯대가 휘죠. 자, 요 상태가 고기가 배 위로 올라올 때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여기에 느슨해지거나 처지버리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딱 그 상태에서만 그냥 돌리시면 그냥 올라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너무 쉽죠? 자, 다시 입질 확인. 휘었네. 쭉 들면 돼요. 자, 놓으시고.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이래 갖고 잘 잡는 분도 계신데 입질 싹 놨다가 1초초 기다렸다가 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숏바이트가 납니다. 10번 중에 3번 정도는 분명히 날 거예요. 3번도 용납 못해요. 저는 보통 한 100번 받으면 이때까지 쭉 해본 결과 98마리는 잡았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좀 확실히 느껴진다라면 웜 뒤쪽에 물수가 있어요. 여기 탕 때렸는데 입질이 왔어. 싹 들었는데 없으면 살 내리면 또 물어요. 그런 확률이 또 70-80% 돼요. 그런데 살 물었는데 휘었는데 살 들어보면 아까 같이 딱 올리죠. 자, 요건 조금 이제 고수로 넘어가면 느끼는 건데 늘어져요. 달라요. 바늘에 입이 후킹이 됐을 때 하고 뒤쪽에 웜만 딱 물었을 때 하고 싹 들어보면 웜을 물었을 때 늘어집니다.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 그럼 싹 들었는데 늘어진다 싶으면 다시 놔야 돼요. 그러면은 또 다시 물 때 있는데 그게 아마 중수나 초보분들은 좀 힘들 거예요. 제가 힘들 거니까. 이전에도 그 웜이 그러니까 숏바이트 나서 웜이 이제 뒤로 빠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느낄 줄 알면은 중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뒤로 밀린 상태에서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진짜 상급자들이나 그 미세한 차이 있잖아요. 웜이 정확한 포지션에 있는 거랑 바늘 뒤쪽으로 살짝 밀려서 꼬부랑거리는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조금 미세하게. 근데 지금 확실히 달라요. 그거랑 선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느낄 줄 알아요. 자, 그리고 훅 쳤을 때는 단점이 뭐냐면 특히 이제 그렇게 요즘 저 와이드 훅을 많이 쓰잖아요. 와이드 훅 같은 경우는 딱 기다렸다가 훅 치면 숏바이트 나죠. 거의 90% 찌그러져 있을 거예요. 웜이. 이게 바로 붙어 있는 경우가 없고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올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없네 하고 낚시하다 보면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입질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올려서 확인하고 다시 내리셔야 되고, 그래서 싹 들어 올려서 없다 싶으면 싹 내리면 다시 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챔질을 이렇게 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우럭 잡을 때도 우럭 잘 잡는 사람 보세요. 절대 후킹을 그렇게 안 합니다. 툭툭툭툭 하면 살살 들어오면서 얘가 싹싹 갖고 들어가요. 그때 쭉 그냥 들어 올려요. 쭉. 근데 막 이거 갖고 탁 치고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런 데서 벗어나자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초보지만 그렇게 낚시하다 보면 좀 고수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쭉. 다음에 또 어떤 분, 정말 이게 참 낚시 잘하는 분, 또 폼이 멋있는 분이 있어요. 스포츠 중에서도 폼이 멋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딱 보면 확실히 낚시도 잘하고 챔질도 뭐 정확하게 해내고, 그래서 조과가 확실히 차이 나죠. 특히 광어 같은 게 기술로 잡기 때문에, 자 지금 보세요. 똑같이 이래 타지만은 조금이라도 이래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이 지금은 좀 잘 잡아요. 마리수가.
초보분들보다는. 예,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조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얻어 걸리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잡으니까 다운샷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실력으로 딱 잡고 내가 이렇게 구상한 대로 이렇게 오늘 세팅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겠지 했는데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짜릿하죠. 야, 그래서 예, 대광을 특히 잡을 때는 조금 채비도 조금 튼튼하게 써주시고, 그 인생고기인데, 그죠? 8차, 9차 이거 참 잡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고기를 한번 잡으러 오시는 초보분이나 중수분들은 일단은 채비를 튼튼하게 하시고, 어느 매를 타시든 선장님한테 어떻게 하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 돈 안 듭니다, 그죠? 그럼 그거 되게 중요하죠. 상계포 동성호는 나이 초보자나 부부조사님들이 처음 하시는 분이 오시면 선생님이 항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지도 안 하면 엉망으로 해서 안 돼요. 이게 좀 고기도 빠뜨리고 떨어뜨리고 해서, 그래서 고기가 한번 올라오다가 터지게 되면 뭐 물속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입질이 좀 뜸하게 없어져요. 그리고 고기가 몰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잡은 딱 히트했다 하면 배 위로 딱 올릴 수 있도록 어쨌든 지도도 하고 해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오늘은 좀 큰 거 놓쳐서 조금 아쉽게 됐어요. 웜 컬러라든가 아니면 채비라든가 아니면 준비해야 될 것들 기본적인 것만 좀. 다운샷은 다른 채비하고 다르게 생미끼를 사용 안 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깔끔합니다. 어째 보면 채비도 크게 준비할 것도 없고, 요즘 기성 채비들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웜을 칼라를 비싸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 필요 없고요. 5월 달부터 시작된다고 봤을 때 5월, 6월, 7월 달에 따라 컬러가 조금 달라져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삼길포 같은 경우는 보통 핑크가 5월 초에는 먹힙니다. 저도 오늘 핑크. 예, 핑크로 잡으셨죠. 자, 핑크에서 그 다음에 뭐로 넘어오냐면 붉은색으로 넘어옵니다. 핑크하고 붉은색, 레드로. 펄 있는 종류. 펄. 예, 이제 5월 말에서 6월로 넘어가게 되면 워터멜론. 근데 매년 이래 해보지만 그래요. 그리고 6월 중순 말로 넘어가면 핑크는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핑크는 잘 안 되고 오히려 워터멜론이나 조금 어두운 계열, 이런 계열들이 조금 먹히고. 그러면 세 가지 색깔만 기본적으로 준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빨간색, 핑크, 워터멜론,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으로 꼭 갖고 오시고,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여기에 하나 더 더하자 하면은 흰색 계열, 흰색 고추장이나 흰색 펄이나 요 네 가지면 뭐 크게 이 삼길포는 뭐 다른 거는 크게 필요 없어요. 지금 그 네 가지면 충분히 여기서는 재밌게 낚시를 하실 수 있고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동성호 시간이 오전배, 오후배 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종일배로 운영하시기도 하고. 주말은 종일로 보통 운영되고요. 네. 주중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 또 낚시를 까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예약하시는 분이 나는 반나절요 하면 반나절로 모집할 거고요. 종일로 갑시다 하면 종일로 모집하고, 조금 이렇게 탄력 있게 예약을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삼길포 동성호 치시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면 예약이나 거기 안내가 잘 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선장님만 아는 그 노하우 딱 한 가지만 딱 알려주시죠. 선장님만 아는 자, 미세한 부분은 팁 하나. 미세한 팁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경력에서 나와요. 많이 해보면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근데 지금은 이야기해봐야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낚시를 이제 어느 정도 해보다 보면, 이제 우리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이야기가 돼요. 내가 가르쳐 주고 나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왔을 때, 자, 이래 하다 보면 이렇지 않더냐 하면, 와, 그렇다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배분들을 지금 뭐 이야기해봐야 잘 모르고, 이제 그러면 한 단계 그런 것보다도 우선은 뭐 그 정도까지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알려준 것만 조금 충실히 조금 기억했다가 고기 낚시하러 오시면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욕심보다도 지금 가르쳐 준 거에 대해 조금 충실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고 낚시를 하세요. 팁 하나 드리자면, 고기는 하나도 안 급해요. 사람이 급하죠. 고기는 좀 여유 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뺏어버려요. 좋은 말씀. 예, 퉁 치면 먹으려고 한번 탁 맛본다고 탁 건드렸는데 입질은 좀 확 뺏어요. 차라리 먹이가 뺏기더라도 여유 있게 이렇게 낚시하시면 조과가 좀 더 나을 겁니다. 저도 낚시하는 입장에서 낚시객이 낚시꾼이 사냥꾼이
사기꾼이라 생각하는데 네. 사기꾼이 조바심내서 이렇게 네. 사기하진 않잖아요. 저렇게 조바심내. 신중하게 하니까는. 입질이 왔을 때는 더 릴렉스. 아, 입질 왔네. 그쵸, 먹어.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초보분들은 입질 오면 바빠요. 몸이 바빠요. 몸이 빨리 쳐야 되고. 그렇죠. 저는 한 7자, 8자 되는 광어를 드롭봉 급해서 처음이신데 네. 드롭봉 하시려고 하다가 터지는 그런 부분 봤거든요. 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아이고. 자, 보세요. 그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게, 바늘로 고기의 입이나 입술을 뚫는 거 아닙니다. 보통은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챔질을 세게 갑니다. 뚫는 게 아니고 거는 거예요. 바늘도 걸고 감다 보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손목에 힘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기는 여유 있게 먹기 때문에 어쨌든 툭툭 하고 입질 오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근데 챔질을 너무 또 천천히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적당하게 쭉 만사되지. 어느 왔다 싶으면 쭉 들어서 텐션이 유지가 됐다, 휘었다,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그럼 거기서 그냥 그대로 손맛 즐기시면서 빨리 릴링 안 해도 되고 천천히 이렇게 릴링 하시면 선장님이 항상 외치시는 세 단어가 있거든요. 입질, 확인, 만세. 자, 입질 확인 만세입니다. 근데 이 확인이 사실은 후킹이에요. 확인도 되지만 후킹입니다. 입질, 확인, 이게 후킹 된 거예요. 턱 걸리는 거예요. 이게 뚫는 게 아니고 딱 걸리는 거예요. 못 나간다. 그러면 쭉 들면 걸린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숏바이트가 훨씬 줄어들 거예요. 빠르게, 천천히 입 안에 그렇죠. 뱉다가 탁 걸리거든요. 천천히 딱 뱉다가. 걸리면 이제 그때는 쭉 드셔야 돼. 그겁니다. 저수온기 때 더 하죠. 싹 들어올렸는데 술 확인 들어갔는데 분명히 입질 왔는데 없어요. 내려 다시 싹 내리면 돼요. 천천히 내리면 다시 재입질이 들어오는 확률이 한 70-80% 다시 들어와요. 반차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단차는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조류 속도, 조류 속도 그러니까 이제 살이 되냐 조금 되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저는 보통 딱 사용했을 때 40에서 59 사이가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살이 때가 돼서 날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워요, 각도가. 그러면은 그 40, 50이 30으로 내려가요. 웜의 높이가 낮아지고. 그래서 그때는 그 단차를 보통 50에서 69 사이 두시도 되고, 내가 끌고 갈 자신이 있다 그대로 하면은 뭐 어쨌든 저는 수면에서 40, 59 사이에서 입질 받을 확률이 크다. 어떨 때는 또 뭐 60까지 올리고 70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해보면 보통 그쯤에서 입질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예. 남들 받을 때도 보통 이래 받고. 여기 상계포 동성호는 다른 항들은 보통 5시, 4시 반 이때 출항을 하는데 저도 여기 자주 오지만 보통 6시 반, 7시에 출항을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삼길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포인트가 가까워요. 제일 가까운 데가 3분. 3분이면 바로 낚시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먼바다 뛰고 하다 보니까 여기 막 2시간 가야 되고 3시간 가야 되니 아침부터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뭐 7시에 출항을 해도 처음부터 낚시를 입항할 때까지 하기 때문에 내만권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뭐 새벽 시간 아니더라도 충분히 고기가 먹을 만큼은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 사정에 맞게끔 그렇게 나갑니다. 수도권이나 가까우니까 출조하기는 참 편하고 좋겠네요. 그렇죠. 가깝고 삼길포가 특히 주차장이 넓고요. 접안 시설이 잘 돼가 있어서 배 타기도 좋고 여러모로 조건들이 뭐 사용하기 좋죠. 또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래. 예. 오늘 또 팔자 작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축하드려요. 이거 어복 있어야 잡는데. 다 선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 또 예. 많은 분들한테 또 광어 다운샷이 10년이 넘어서 또 많은 분들에게도 또 즐거운 낚시, 재밌는 낚시가 계속 바다 선상 무어 낚시가 됐으면 하는 네. 바람이 큽니다.
어쨌든 뭐 낚시가 고기를 또 잡아야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한 마리라도 더 잡으라고 조금 제 노하우를 오늘 한번 설명드렸는데 네. 초보자분들 보시고 조금 연습하셔서 좋은 조과로 재밌는 낚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